요즘 이상하게 대규모 SF 영화들이 안 보인다 싶었는데 올해 레전드 SF 시리즈 영화의 후속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에이리언 다음으로 유명한 외계인 프레데터의 후속작입니다. 40년간 총 1조 이상을 벌어들인 에이리언과 더불어 20세기 폭스의 가장 큰 효자 중 하나인데요. 올해 11월 6번째 영화 프레데터 배드랜드가 개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예고편이 뜨기도 전에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나온다는 루머가 번지고 있는데요. 1987년 1편 프레데터의 주연이 아놀드였기 때문이죠. One ugly motherfucker. 가장 최근인 2019년에 나왔던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에도 원조 멤버 린다 누님과 아놀드 형님이 돌아왔던 걸 보면 프레데터에도 등장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I'll be back. 한편 이미 6편 주연으로는 엘레 페닝 캐스팅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액션을 이끌어가기엔 뭔가 부족해 보여서 이 빈자리를 아놀드 깜짝 출연으로 채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죠. 한편 프레데터 이놈에 대해 까먹은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짧게 요약하면 고도로 발전한 하이테크 기술과 넘사벽 신체 능력으로 인간을 사냥하는 외계인들입니다. 사냥이 천직이자 정체성이라고 봐도 되는 놈들인데 프레데터 2편에서 같은 20세기 폭스 시리즈 에이리언의 제노모프 머리가 이스터에그로 등장하기도 했었죠. 둘 다 외계인들이라 재미로 넣었다고 하지만 후에 진짜 크로스오버까지 이어지게 되죠. 바로 에이리언 vs 프레데터 소위 AVP 시리즈입니다. 실제로 에이리언의 웨이랜드 회사까지 나오며 팬들 입장에선 흥분할 수밖에 없는 크로스오버의 정석 그 자체였죠. 그리고 하필 얘네들이 지구에서 싸우는 초민폐 설정인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설정이 나왔었습니다. 지구에 에이리언을 데려온 게 프레데터라는 것이죠. 수천 년 전부터 신으로 추앙받던 프레데터가 인간을 숙주로 에이리언을 만들어 베이비 프레데터들의 사냥 능력을 테스트하는 일종의 성인식 같은 의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괜찮은 크로스오버 설정이었던 것 같은데 이후에 에이리언 프리퀄 프로메테우스가 나오며 이후 에이리언 시리즈에선 프레데터와의 접점을 다루지 않게 됩니다. 그냥 아예 다른 세계관의 번외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AVP 시리즈는 흥행과는 별개로 팬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으며 프레데터 시리즈는 잊혀져가나 했는데 2편 이후 20년 만에 프레데터스가 개봉합니다. We were chosen. Chosen for what? We're being hunted. 이렇게 다시 부활하나 싶었지만 후속작 더 프레데터까지 호불호가 갈리며 소꿉친구 에이리언에 비해 한참 뒤처지는 신세로 전락하죠. 그러다가 시리즈 중에 가장 호평받는 5번째 후속작 프레이가 2022년 OTT로 공개되고 연출, 스토리, 영상미, 액션까지 모두 호평을 받으며 프레데터 후속작 제작에 청신호가 켜집니다. 최근 에이리언 로물루스를 보면 이제 에이리언은 좀 뻔하고 공략법도 다 있어서 클리셰 범벅처럼 느껴지는 반면 프레데터는 최신식 기술을 자랑하기 때문에 확장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7일 개봉하는 프레데터 배드랜드는 처음으로 프레데터 시점에서 영화가 진행된다고 하죠.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던 그들의 시초와 사냥 문화의 기원 등을 다루며 프레데터판 프로메테우스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오면 꼭 극장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One ugly motherfucker. 다음은 철권보다 2년 전에 나온 전설의 게임 모탈 컴뱃 실사화의 2편입니다. 영화를 보진 않았어도 1편의 대결신들은 유튜브에서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죠. Get over here. 모탈 컴뱃 원작 게임은 수위가 상상 이상으로 높고 고어하기까지 해서 그냥 애들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했다가 PTSD 온 사람들이 많은 걸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게임 이름보다도 유명했던 페이탈리티라는 캐릭터별 마무리 동작이 있었는데 상대를 잔인하게 처형시키는 것이었죠. 진짜 그 당시 엄마들의 기피 대상 1위 게임이었을 것 같은데 워낙 게임 아이덴티티가 확실했다 보니 1995년 처음 실사화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리부트 작품이 나오는데 쇼군의 사나다 히로유키가 게임의 인기 캐릭터 스콜피온을 맡고 또 다른 인기 캐릭터 서브제로와 맞붙는 장면은 무려 4천만 조회수를 기록 중입니다. 실제로 이 영화는 R등급으로 액션에 집중해서 게임 팬들의 평은 나쁘지 않은 편인데요. 모탈 컴뱃은 외계의 지구 침공을 막기 위해 지구 최강자들을 모아서 실력을 겨루는 대회로서 각종 수호신과 능력자들이 다 출전하죠.
한편 요즘 애들은 모르는 문방구 앞 게임기에 모탈 컴뱃도 있었는데 이때 게임기에서 나오는 초코과자 주워먹는 맛이 쏠쏠했었죠. 그리고 어느새 과자는 맥주 안주로만 먹는 나이가 됐는데 안주로 최적인 과자가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개봉을 앞두고 있는 모탈 컴뱃 2편은 벌써부터 느낌이 심상치 않습니다. 반지의 제왕과 더 보이즈의 칼 어번을 주연으로 캐스팅하고 사나다 히로유키 포함 이전작 출연진들을 거의 그대로 캐스팅해 1편 본 사람들은 안 보고 못 배기는 상황인 것이죠. 심지어 모탈 컴뱃 게임 세계관에서 타노스 역할을 맡고 있는 최종 보스 샤오칸도 나오는데 비주얼이 후덜덜합니다. 인스타에서 유명한 헬창 마틴 포드인데 실제로 영화에서 무시무시한 사이즈로 등장할 것으로 보이죠. 게임 팬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킬링타임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리 1편부터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흑서공주로 셀프 나라 급행열차 우등석을 끄는 디즈니가 전성기였던 1982년에 내놓은 혁신적인 작품 트론의 후속작입니다. 트론 하면 보진 않았어도 이런 네온사인 이미지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 사이버펑크 장르 영화의 대표작 중 하나죠. 지금은 초딩도 아는 가상현실이라는 말이 존재하기도 전에 컴퓨터 속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야기를 다루며 영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CG 자체가 거의 없던 시절 기초적인 컴퓨터 효과를 갖고 가상현실을 그려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아바타였죠. 그리고 30년 만에 리부트 영화 트론 새로운 시작이 야심차게 공개됩니다. 1982년작 주인공이 아이언맨의 빌런으로 나왔던 제프 브리지스였는데 30년 후 리부트판에도 등장하며 시퀄의 정석을 보여줬습니다. 다 떠나서 확실히 CG 기술이 진화해서 비주얼만큼은 완벽에 가깝다고 극찬을 받은 작품이죠. 아직도 트론 CG를 따라잡는 영화가 없다고 할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는데 탑건 매버릭과 올해 대작 중 하나인 F1의 감독 조셉 코신스키죠. 그리고 사이버펑크 장르에 딱 맞게 다프트 펑크가 OST를 만들고 직접 출연까지 했었습니다. 이처럼 약간 영화 덕후들이 반할만한 요소들을 많이 갖추고 있던 영화였는데 2015년에 바로 나올 예정이었던 3편이 돌연 취소됩니다. 디즈니가 스타워즈 제작사 루카스 필름을 인수하고 스타워즈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야심작 존 카터 바순 전쟁의 서막이 역대 최고의 쪽박을 쳤기 때문이죠. 아마 이때부터 디즈니가 흑화해서 지금의 디즈니가 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15년 만에 후속작 트론 아레스가 나오며 팬들을 미쳐 날뛰게 만든 것이죠. 조커의 자레드 레토가 현실 세계로 파견된 AI 아레스를 맡았고 인류가 AI의 물리적인 존재와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아직 안 보셨다면 트론은 세계관 설정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에 전부 스트리밍 중이니 꼭 1편부터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주라기 공원 시리즈의 7번째 작품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입니다. 제작비 2억 6,500만 달러, 약 3,800억을 투입한 올해 최대 SF 영화 중 하나죠. 직전 작품 주라기 월드 도미니언이 1조 흥행을 돌파하며 바로 후속작 제작에 들어갔는데요. 주라기 시리즈판 엔드게임으로 모든 역대 출연진들을 다 불러 모았었죠. 도미니언의 카피가 이제 모든 것이 끝난다였는데 말이 무색하게 3년 만에 새로운 시작이란 제목으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역시 자본주의 시대에 잘되면 끝이란 없는 것 같죠. 그리고 이번에도 무조건 보러 갈 수밖에 없는 게 주연으로 스칼렛 누나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Hunt. None of what you just said is good. 공룡은 덤이고 스칼렛 누나가 메인인 것 같은데 제목에 맞게 새로운 돌연변이 공룡들이 등장합니다. This island was the research facility for the original Jurassic Park. Too dangerous for the original park. We don't belong. 약간 에이리언이랑 좀 비슷해지는 느낌인데 이번 시리즈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7월 2일 전세계 동시 개봉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같은 7월에 유난히 블록버스터급 히어로 영화가 많이 개봉하는데 DC의 슈퍼맨, 그리고 마블의 판타스틱 4가 나란히 개봉 예정입니다. 슈퍼맨부터 살펴보면 배우가 바뀌었는데 지금 초등학교 입학한 애들은 헨리 카빌이 아니라 새로운 슈퍼맨을 기억하게 될 것으로 보이죠. 가오갤의 제임스 건이 감독을 맡아서 일단 예고편 느낌은 호평 쪽에 가까운 상황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슈퍼독이 제일 기대됩니다. 스케일 하나는 역대급인 느낌인데 마블도 이에 질세라 야심작 판타스틱4로 정면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마블이 이번엔 자신만만한지 슈퍼맨과 다르게 장면을 많이 아낀 느낌이었는데요. Make a point to do family dinner every week. Herbie, how's that sauce coming? Not because it's not delicious, I just want to add a little bit of zip. 우주로 나갔다가 방사선에 노출되고 능력을 갖게 되는 원작 설정을 그대로 갖고 오는데 타노스보다 강한 우주적 존재 갤럭투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As a family.
보면 마블이 진짜 똥줄 타는지 지금 히어로들은 잽도 안 되는 세계관 최강의 빌런들을 데뷔시키고 있죠. I will reward you with your life. 여기에 최근 닥터둠을 맡은 로다주 영상이 공개되며 판타스틱4 쿠키 영상에서라도 처음으로 등장할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죠. DC와 마블 두 코믹스 회사 입장에선 두 영화 모두 향후에 나올 영화들의 초석이 될 작품이라 또 한 번 나락으로 갈지 이번엔 드디어 제2의 전성기를 맛볼 수 있을지 7월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We're all here. 그리고 마지막은 어릴 적 TV 영화 채널 슈퍼액션이나 오시엔틀면 주구장창 나오던 추억의 SF 영화 리딕의 후속작입니다. This ain't nothing new. 빈 디젤이 분노의 질주에만 사비까지 털어가며 올인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빈이 형의 마음에 리딕도 크게 한 자리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3편까지 나왔었고 실제로 본인 사비까지 털어서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는 작품 중 하나죠. 그리고 약 12년 만에 돌아오는 4편 리딕 퓨리아는 팬들 사이에서 소문만 무성하다가 올해 개봉으로 알려지며 이슈가 됐습니다. 공개된 스틸컷을 보면 리딕의 과거 모습 같기도 한데 일단 제목의 퓨리아는 리딕의 고향 행성입니다. 의외로 세계관이 제대로 짜여 있는데 Bounty on my head. 2000년에 개봉한 1편 에이리언 2020을 기억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원작 제목은 피치블랙인데 한국에선 에이리언 유명세에 무임승차하는 어그로 지리는 제목에 세기말 감성의 카피로 완전히 묻혀버렸죠. 그래도 할리우드에선 나름 빈 디젤을 주목받게 한 작품이었는데 1년 후에 나온 분노의 질주로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아무튼 이때 설정을 보면 리딕은 타고난 전사 퓨리언 종족의 유일한 생존자로서 괴물이 가득한 행성에서 사람들을 구하고 탈출하는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Did not know who was fucking with. 스킨헤드의 선글라스가 리딕의 트레이드마크인데 밤에도 나처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대신 낮엔 선글라스가 필수인 설정이죠. 그리고 4년 후 2편 리딕 헬리온 최후의 빛이 나오는데 바로 이 영화가 TV에서 가장 많이 봤던 그 버전이죠. 한편 1편도 흥행은 그럭저럭이었는데 2편도 이어서 흥행에 실패하면서 디젤의 연료가 바닥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생각보다 킬링타임으로는 볼만했는데요. 2편이 4년 만에 나온 것에 비해 1편을 봤어야 이해가 가는 스토리라 진입장벽이 높았던 것도 실패의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리딕은 자기 종족의 숙적인 네크로먼거의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며 2편이 끝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기억조차 안 나는 3편이 2013년에 꿋꿋이 개봉했는데 이 영화가 빈이 형 사비를 털어서 만든 것으로 유명합니다. 잘 되든 안 되든 자기 시리즈 영화라면 끝까지 질주하는 게 진정한 로맨티스트죠. 이 작품도 평가는 갈렸지만 그래도 전세계 1억 달러는 달성하며 흥행의 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년 만에 분노의 질주로 번 돈을 투자한 건지 역대 최고 제작비인 1억 달러를 투입한 4편을 들고 온 것이죠. 내용도 상당히 흥미로운데 시리즈 처음으로 네크로먼거에 의해 학살되고 파괴된 고향인 퓨리아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존자 퓨리언들을 발견하고 최악의 적을 만나 싸우는 이야기라고 하죠. 앞에서 봤던 아이가 리딕의 어릴 적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퓨리언 생존자의 가능성도 생긴 건데요. 제작비도 역대급인 만큼 얼마나 큰 스케일과 CG를 보여줄지 예고편이 나오면 바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래 기다리신 안주는 바로 팝콘입니다. 전에 한번 소개해드리고 많은 분들이 맛있다고 리뷰를 남겨서 다시 갖고 왔습니다. 바로 극장 카라멜 팝콘에서 그 몇 개의 엑기스 알만 모아둔 컨셉인데요. 이번에 신상품이 추가됐습니다. 메가박스에서만 팔던 갈릭맛 팝콘을 집으로 주문할 수 있게 됐는데 고정 댓글 내 저희 채널 전용 링크로 구매하시면 3,900원인 팝콘을 1,500원으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여러 맛이 있어서 일단 처음은 맛별로 3봉씩 들어있는 전체 세트로 구매하면 좋은데 이렇게 사면 4,000원 택배비도 무료라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론 카라멜과 와사비 맛이 딱 떨어지는 맛이라 이 두 개로 정착했습니다. 여기까지 SF 덕후들이라면 기대할 만한 올해 영화 라인업을 소개해드렸는데 지치는 일상 속 힘이 될 만한 영화 속 명언 띄워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엘플릭스의 엘이었습니다. But it ain't about how hard you hit. It's about how hard you can get hit and keep moving forward. That's how winning is done. And not pointing fingers saying you ain't where you want to be because of him or her or anybody. Cowards do that and that ain't you.